알쏭달쏭 궁금한 성이야기. 성교육 선생님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성교육하는 MZ들입니다. 저희는 호스트 할로, 차차. 프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신가요? 여러분. 저희도 인사하는 타이밍이었군요. 네. 다시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지금 시점이 저희 성교육하는 MZ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올라갔는데요. 그동안 저희 컨텐츠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직접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했던 얘기 또 듣는데도 재밌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 공유했을 때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저희 에피소드가 많이 안 올라가서 아직 얘기를 안 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신님들은 어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다른 분들한테 공유했는데 제 이름이 차차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다른 차차. 분들이 최차차. 저한테 차차쌤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민망한 거 있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했을 때 일단 이 주제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듣기가 좋아서 틀어놓고 일하기도 좋고 나 되게 잘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생명탄생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 정자, 난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명탄생 교육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부터 생명탄생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정자랑 난자가 먼저 나왔죠. 네.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일 거예요. 아마 정자랑 난자를 학교에서 배우고 왔나 봐요. 배우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만나는지는 사실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않았겠죠? 저? 그래서 집 가서 엄마한테 정자랑 난자를 배웠는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 대답을 안 해주고 네. 그냥 뭐 정자랑 난자는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약간 딴소리를 하셨는데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알겠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그냥 계속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난다고. 아니 그냥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나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 대답을 안 해줬어요. 진짜 그래서 창과 방패네요? 진짜 창과 방패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씨 하고서는 그냥 안방을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Y책은 아니긴 한데 뭐 어떤 성교육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선생님들 혹시 어릴 때 홈플러스에서 다른 가족들이 장 보고 있으면 약간 저희는 그런 어린이방처럼 맞아요. 그런 어린이방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자랑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홈플러스가 좀 생각이 나네요. 홈플러스가 첫 성교육 선생님이었던.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결국에 물어봤을 때 이제 그냥 만나 말고 다른 건 없었고. 맞아요. 홈플러스에서. 그냥 만나는 거야. 근데 또 차차쌤네 월경편 저희 이야기할 때도 네네. 집이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얘기하기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하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다고요. 궁금하죠. 그럼요. 근데 네, 저도 어릴 때 배운 기억은 사실 안 나는데 그래도 어릴 때 궁금하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봤어요. 그때도 여쭤봤을 때 다리밑이라고 들어가지고 엥? 하고 그냥 농담이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리밑이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생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던. 다리가 그러면 진짜를 얘기해 준 거긴 하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죠? 맞긴 하구나. 다리가 그곳이 아니라 네. 그다리라는. 네.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탄생의 원래를 정확하게 언제 배웠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유치원 때부터 탄생과 관련된 책들은 종종 읽어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거든요. 유치원 때부터요? 그게 책이 그림책으로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이제 내 몸에 구멍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정자, 난자가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읽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정자랑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나와 있는 책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한국 맞아요. 서적에는. 지금 이렇게 세 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정확한 성교육이 아니라 다른 계기로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좀 공통적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성교육판이 굉장히 좁았고 지금보다도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수적인 시대였잖아요. 그쵸.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성교육 현장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린이들은 저희가 배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만났을 때 현재 성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고, 성교육하는 다양한 기관들도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정자랑 난자라고 하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자랑 난자가 있고,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을 하죠. 근데 어떻게 만나는지는 연령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성관계를 얘기한다. 요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자랑 난자가 만났을 때 이 수정란이 되어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두 가지 방법.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또 여기서부터는 달라질 것 같은데, 뭐 탄생과 관련된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습지 같은 걸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몸 활동 게임. 제가 본 거는 학생들이 정자가 되어서 난자가 어디 쪽에 있을지 맞춰보고, 난자 쪽으로 이제 가보고, 뭐 그런 활동을 저는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이나 뭐 활동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앞에서는 설명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 그 후에 하는 활동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택하는 그 교구제가 좀 네. 다른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교육을 통합으로 해서 교과목 안에 녹여서 하거나 보건 시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진행하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PPT로 수업을 하거나 교과목 안에 두어서 과목 안에 녹여내는 경우가 있고요. 성교육에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아기 인형이나 태아 모형, 교구 같은 걸 구매해서 보여주면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덜어는 사춘기 2차 성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거를 봤어요. 네. 월경, 몽정 뭐 이런 거랑 좀 관련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사춘기도 사실 어쨌든 정자랑 난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뭐 월경과 몽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긴 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유아 대상으로는 정자랑 난자가 만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주로 신체 구조적인 원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임신 주차에 따른 태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서 뭐 몇 개월 차에 태아가 얼마큼 크고 뭐 몸에 어디가 성장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고, 모형이나 체험 교구를 써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또 한 가지가 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신생아 인형이랑 욕조 장난감 세트를 한 사람씩 주고, 우와. 학교 건물 앞에서 물을 가지고 아기 인형을 목욕을 시킨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게 생명 존중 차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한테 뭔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당장에 도움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교, 프리쌤의 초등학교 때 월경 누가 하는지 OX 쳐서 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학교 아주 훌륭한 곳이네요. 1학년 때부터 욕조 장난감 세트를 주다니. 근데 사실 이런 걸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 것 같. 처음 들어봤어요. 거든요? 저는. 근데 네네네. 저는 그 교육을 하고 나서도 그게 생명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교육인가 한 거지. 그때는 그냥, 와, 뭔가 노는 시간이다. 와, 인형놀이를, 1시간 동안 인형놀이를 하라고 시키네? 그냥 그 정도의 감성이었어요. 즐겁게 교육을 받았나 보네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맞아요. 저희 어릴 때보다는 지금의 교육이 좀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탄생 교육을 했을 때 이 교육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런데 이걸 한 가지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학생들마다 각자 자라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되게 예쁘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신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싶은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런 아이들도 종종 있어서 그게 학생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낯설었나 보네요. 저는 제가 봤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런 교육을 계속 했을 때는 남자아이들은 나는 임신 안 해서 다행이다. 맞아요. 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임신하는 거 무서워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아기 안 낳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게 내가 원하는 교육의 목표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이제 지금은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부 주변 사람들은 누가 있고 사회와는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아이들 만나다 보면 누가 도와줄까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임신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 아빠요. 아빠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다양한 건 알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게 아닌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또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도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세상이 넓어질 수 있게 하는 네. 약간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들의 반응이 내용이랑 개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유아나 초등 저학년은 정자랑 난자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 과정을 얘기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흥미롭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어머 어떡해 정자가 난자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는 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흥미롭게 듣는 것 같고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좀 되게 뜨악하는 느낌? 이렇게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거였어? 놀라는 반응이 사실 많기는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사실 그냥 곧잘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같이 듣는 학생들 뭐 같은 반이라면 반 분위기나 아니면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막 반 전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맞아. 오히려 맞아요.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눈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다가도 맞아요. 부끄러워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막 성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서 쓰러졌다. 이러는 반응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일 뿐이지 아 그렇게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뭐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신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사들이 좀 더 잘 풀어내느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야. 맞아. 라고만 전달하면 또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설명하는 방식도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성교육에서 어떻게 탄생을 다루고 있는지 저희 사례랑 같이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탄생 교육을 저희가 한번 여러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첫 번째로 나는 요거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탄생교육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아동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교육이 아동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생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이제 아기씨로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이제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자랑 난자가 이제 만나서 임신이 되고 아기가 태어난다. 이 정도까지가 중심 주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년기 이후의 학생들은 그 뒤의 과정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임신됐을 때 여성의 신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사실 이런 주제가 여학생들도 물론 궁금해하겠지만 남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남학생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할 사람이 있다면 나의 미래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자신이 굳이 출산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 또한 탄생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교육이 거의 없어서 이건 학생들도 아쉬워하지만 강사들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왜 성교육에서 이런 거 안 알려줘 하는 그런 말들?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출산하기 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의 몸 변화, 그다음에 출산하고 났을 때의 몸 변화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처음 알게 되는 것도 많긴 했는데 댓글이 왜 성교육에서 이런 거를 안 알려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도 아쉬움이 많다는 부분이 딱 그거 같아요. 저희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맞아 하고 싶지. 네, 이 얘기를 할 만한 교육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도 진짜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댓글이나 SNS에서 맨날 성교육 시간에 왜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쓸데없는 얘기만 해 하면 저희도 되게 억울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도 하고 싶은데. 아닌데.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시되는 그런 분야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탄생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때때로 교육을 하다 보면 남학생들은 임신 출산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당사자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탄생교육의 목적이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거라면 이게 잘 되고 있나? 라는 질문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와 관련된 건 아이들이 실제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지식만 전달하면 잘된 교육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한텐 생기지 않을 일, 나는 몰라도 되는 일이고, 여학생들은 나 진짜 절대로 애 안 낳을 거야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두려움과 거부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의 취지라든지 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의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탄생 교육을 할 때, 탄생 교육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출산은 사실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여학생들이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탄생 체험을 할 때 여학생들한테는 야, 이거 네가 나중에 겪을 일이야. 너는 나중에 아기를 낳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남학생들한테는 나중에 결혼하면 너 이렇게 부인 도와줘야 된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여학생이라고 해서 꼭 출산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남학생이라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보통 참여자들이 양육자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교육을 할 때 아무리 잘해도 저희보다 더 가깝고 저희보다 더 그 참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저희가 교육했던 이 본질이 많이 흐려지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육 방식도 교육 방식인데 약간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생 교육이 누구한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처럼 저희가 생명 탄생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 앞으로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4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한정적이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얘기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연령별로 교육 내용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세는 지금처럼 정자, 난자가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서 임신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주변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성교육의 모든 중심 메시지는 존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이거는 임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또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문제는 현재 한국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공통적인 성교육 매뉴얼이 없어요. 사실상 아무런 지침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성교육의 중요도와 순서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체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제 학생들 대상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모두가 공통으로 숙지를 하는, 그러니까 성교육 강사부터 해서 학교 교사, 특히 보건교사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특히 학교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할 때 현실적으로 보건 업무를 하시면서 성교육까지 하시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과중하고 보건실을 비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교사 인력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보건교사가 사실 학교에 한 분 좀 큰 학교면 두 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성교육을 하려고 보건교사가 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으실 거잖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성교육에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로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1년에 한 번 40분 그냥 이렇게만 교육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기도 하고 성교육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저기서 또 똑같이 한다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저 이거 계속 들어서 지겨워요 라는 얘기를 하거나 맞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배워본 적 없어요 라고 한다거나 맞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문제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탄생 교육부터 얘기하면서 지금 성교육의 문제점까지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의견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개인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마무리해주실 분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차차쌤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차차. 오늘은 저희 차례군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하는 MZ들은 최근 이슈와 성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녕.